어제 오늘 사이에 쏟아진 얘기가 뭐냐면 경호와 관련된 예. 얘기입니다. 근데 워낙 경호처에도 근무를 예, 예.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주로 이제 정보개통 역할을 예, 하셨기 예. 때문에 이 경호 문제가 제일 중요한 22일간에 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 어떻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뭐 테러에 대한 첩보 같은 거는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네. 예. 이 첩보를 갖다가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이 첩보 때문에 너무나 예민하게 해가지고 그 대선 후보가 네. 활동에 위축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찰 경호력이 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 첩보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여당이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슈는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뭐 그 개혁신당도 그렇고 이재명은 안 된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태어날 때부터 왜 그리 철저한 원수가 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게 대선에 그들의 모토로 나온다면은 그것이 과연 국민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동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국민들은 약간의 지금 지지율은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론적인 방법은 엊그제 왜 사법 테러도 결국은 무기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신체 테러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은 제가 보기로는 그 말을 흘리는 쪽이 테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어떤 그 노리는 것은 상대방 후보가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그 대선 활동 기간 동안 네.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고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공작이라 그러죠. 공작이 새 이름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심리적 공작이라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또 나올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최고의 경호관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예, 바로 옆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가 저 후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저 후보가 말을 하는 것을 실은 민주주의국의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선거의 공정성을 헤아려는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옆에 있는 국민들이 오히려 뭐 아주 좋은 그 경호원보다 더 큰 경호원이고 더 큰 정보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경호원, 예. 국민경호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뭐 준비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민주당이 이제 어제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와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테러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실에 후보 안전실장을 예. 인선을 하고 그리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저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접 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별도로 입수를 해서 예, 예. 전해드리는 건데요. 저 내용을 보면 예.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꼭 봐주세요. 현재 러시아 총 2km 거리 저격 가능. 그러니까 2km 거리에서 저걸 이제 저격용 라이플 소총이라 그러거든요. 라이플 소총. 저도 이제 저걸 갖다가 사격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그 라이플 소총 실험 사격장이 최장거리가 800m로 알고 있습니다. 예. 800m에서 1200m로 알고 있는데 예. 저 라이플 소총이 이제 유효기가 2km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람의 향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치명적인 적용용 총은 맞지만 보통 우리가 한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유효 사거리는 한 1.2km 또는 네. 800m라고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저런 첩보가 이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저런 것은 그 각종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경찰 경호 인력을 우리가 흔히 위험 사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가 있으면은 후보자가 연설을 하고 하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위에 건물이라든가 이런 배경을 보아 가지고 저격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저격 그걸 우리가 위치. 위험 사각이라 그럽니다. 즉 위험에 노출되는 총을 쏘는 각도라 그러거든요. 예. 그 각도에 항상 경호원들이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 만약 저 첩보를 누가 정말 사실 저런 그 테러 정보를
저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흘렸다면요. 네. 제가 그 사람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거 절대 성공 못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각종 장비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저거는 금방 발각됩니다. 그리고 라이플 소총으로 사람을 저격하려고 했다는 것은요. 예. 이것은 일반 살인죄보다 엄청난 처벌을 더 센 처벌을 받습니다. 예. 원래 범죄라는 것은 자기가 범죄를 범해 가지고 받을 예. 이익이 위험보다 작아야 범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로는 저런 범죄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런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나 계신다면은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런 첩보가 나오면요. 그걸로 갖다가 우리 이제 이 언론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저는 다 공개를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이런 말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대선 후보의 정견을 들을 수도 있지만 혹시 저 사람한테 범죄적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막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러시아 소총, 라이플 예. 소총, 예. 이거를 그 밀수입해서 암살 예고 또는 시도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봉지욱 기자가 예. 또 국정원으로부터 또 제보를 받은 예, 모양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받은 제보도 저렇게 비슷한 내용의 일종의 이제 암살 시도를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지난 벌써 이제 그 예. 작년이네요. 그 연초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직접 예. 저격을 당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의 또 테러 위협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예. 것처럼 테러 첩보에 대해서 소홀히 할 건 아니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위축되어 가지고 예. 너무나 그 활동 국민의 선택 있지 않습니까? 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예.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위험하니까 예. 그 대외 활동을 좀 줄여라.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이거 그만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데 그 자체가 민주주의에 꽂힌 예.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 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그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 하나에 보면 심리적 테러입니다. 그걸 심리적 갖다, 테러다. 그걸 예. 갖다 이용하려는 거겠죠. 예. 그런데 뭐 이런 뭐 말 이재명 후보는 뭐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해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김문수 측에서 그렇죠. 뭐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 저렇게 저런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냐면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그 있겠죠. 네거티브적인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는 건데요. 아, 네거티브 프레임. 예,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써먹던 겁니다. 예. 예전에 저 솔직히 깨고 말해가 중경 시절에요. 예. 그다음에 아까 안기부 시절에 다 써먹던 저 프레임입니다. 아, 그래서 예. 보면 저런 프레임을 어떻게 씌운다는 공작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정원 출신 직원들은 알 겁니다. 예. 처음에 신입 직원 교육 가면요 다 예.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예, 심리적 그 상대를 누를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공작을 그게 솔직히 공작을 좀 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런 어떤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예. 그 사례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 이제 좀 시대에 맞게.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일종의 또 하나의 공작 프레임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예. 일단 그 후보가 하려는 활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뭐 이런 거 하려면 아까 위험 사각 예, 거기 경찰이 다 배치가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경찰이 다 배치가 돼서 예. 누가 뭐 그런 그 낌새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잡힌다.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저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그 속내는 잘 모르겠다만 이재명 후보가 예. 저런 테러 첩보에 위협을 느껴가지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말이 그럴 정도면요. 예. 우리나라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한 2년 동안 그냥 한 2, 3년을 갖다가 엄청 틀었잖아요. 예. 실은 정말 아마 주머니에 먼지도 없을 겁니다. 예, 그 정도 틀었을 때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합니다. 저렇게 하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다 이겨내 가지고 했던 사람이 과연 저런 첩보에 위축될까? 저는 위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예. 뭐 아이들 다 만나고 어머니들 다 인사하고 예. 제가 하만이죠. 하만 그 예, 예. 가야 시장이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날이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5일 10일 하만이 장날이 있대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장날에 5일장이죠. 예, 5일장에 굉장히 그 많은 어르신들이 뭐 나물 뭐 무슨 그런 부추 막 이런 거 예. 가지고 나오셔서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다 만나시고요. 또 제가 저 너머에 계신 분들이 제가 좀 충격이었는데 그 어머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우리 손을 잡을 리가 없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촌 사람들인데 그 촌추를 이재명 씨는 도시 사람인데 우리 손을 잡아주겠냐. 저 사람 깡촌 출신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저 고향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거기 저 예전 같으면요 네. 시내버스 저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사람의 출신을 너무 제가 여쭤보는데 예전 같으면요 네. 그 버스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다니고요 네. 걸어서 한 40분 들어가야 됩니다. 제 그래서- 양반 고향 가면 깡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러시는 거니까 뭐냐면 어떤 이격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걸어서 오시길래 저 뒤에 어머님들 손을 네. 한번 잡아드려라 했더니 이렇게 돌려보시더니 저벅저벅 가더니 그분들하고 한참 얘기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후보가 위축되거나 뭐 내가 조심해야지. 이건 물론 방탄조끼는 예. 입으셨지만 뭐 시민들을 만나는데 주저하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예. 저 이재명 후보는요 네. 어묵이나 붕어빵을 안 먹어도요 네. 몸 자체에서 어묵 냄새하고 붕어빵 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아니 맞아요. 저 솔직히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저를 엄청 욕할 겁니다만 보십시오 시골 사람처럼 안 보이는가. 아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제가 이제 직접 현장에 예. 나가서 이제 민심 르포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시민들을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민들 가운데 있는 여러 인식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의 포천, 예. 포천에 갔을 때 한 시민은 정치인이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내 삶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어떤 예. 뭐 정치 허무주의, 정치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이죠. 불신 그게 예.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뭐 하만이나 이런 데서 만난 분들은 또 어떤 거냐면 완전히 그 이를테면 계층에 대한 어떤 예. 넘사벽 그렇죠. 뭐 이런 중앙에 대한 예. 어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이런 걸 조금 허물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 제양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워낙 사람이 이게 시골 사람 비슷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게 좀 이렇게 계획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 본인이 느낀 말을 그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말 실수도 많다고 합니다. 옆에서 참 힘들다고 하는 말을 갖다 하는데 예. 좀 후보님께서 네. 이제 정치인이시니까 좀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네. 좀 약간 이게 뭐랍니까 보기 좋게 포장한 멘트를 좀 했으면 하는데 네. 그러실 분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말씀해 주신 예. 대로 이렇게 뼈에 각인된 어떤 그렇죠. 그 생활인의 그런 면모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는 것 같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예. 테러 제보 센터를 예. 통해서 오는 제보는 일단 다 받겠다라는 그래야 것이고, 됩니다. 네, 그렇게 하되 실제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부단장님의 설명이십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네. 민주당이 그런 첩보가 오면요, 네. 다 공개를 해버리십시오. 어. 그러면은 예. 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를 많이 봅니다. 네. 내가 저지르는 범죄 수법이 벌써 노출됐어? 그럼 범죄로 안 나갑니다. 근데 국정원 전직 그 HID 예. HID 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비들요. 있다. 예, 오비들. 예. 예,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이게 예.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얘기들 좀 듣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하고 예. 통화를 했는데 본인들도 믿기 어려운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저격총을 몰래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거를 다 분산해서 가지고 오고 들어오면 예. 와서 조립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거는 저 바로 뭐 앞에 소음기부터 해가지고 예. 다 조각조각 뗄 수가 있습니다. 떼면은 실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라면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라면 박스 크기만한 가방에도 다 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걸 조립할 때 끼우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밀수를 해 와서 예. 국내에서 조립을 해야 그것은 된다는 이제 거죠. 주로 보면 밀수하는 통로가 어디냐면 항공기로는 안 하고요. 예. 선박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장함물로 포장해서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가능성 있는 곳이 부산이라고 그럽니다. 예, 부산. 그러니까 부산에서 밀수를 해가지고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여와서 여기서 조립을 해야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막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예. 은퇴한 HID 요원들 예, 뭐 예. 이러면 어디 뭐 큰일 하러 갔다 소식이 끊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제보로 자꾸 들어오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불안감은 예, 있죠. 예. 그걸 뭐 없다고 하면 그건 없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요. 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
어떠한 안 좋은 첩보에 대해서는 네. 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비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후보가 위축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두 개를 병행해야 되겠죠. 그 두 개 적절하게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개를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사실 지금 앞서 말씀 주신 대로